스포츠 팬 여러분, 이번에는 축구의 세계에서 일어난 한 가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 소식은 프랑스와 스페인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는데요. 특히 르 파리지앵과 아스가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한국의 승리가 이강인 선수의 화려한 멀티골로 시작되었다고 전했으며, 아스는 이강인 선수를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으로 칭하며 그의 활약을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메시에 비유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기량으로 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레인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수비진은 무너졌고 그는 자신이 최고의 축구 선수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그의 패스 실력은 베검 선수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며 그를 월드 클래스 선수로 인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미 U20 월드컵에서 한국을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5년 메시가 수상한 이후의 일로 이강인 선수의 축구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과 창의적인 플레이는 메시와 유사한 점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이강인 선수는 축구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뛰어납니다. 작년 여름에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클럽에서도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번 시즌 그는 7번의 리그 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하여 총 794분을 소화했고 한 골과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그의 파리 생제르맹 데뷔 골은 AC 밀란을 상대로 한 골로 그의 용기를 여실히 보여준 순간이었다고 세계적인 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평가했다. 이번 여름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화려한 신입생들 중에서도 이강인은 눈에 띄는 존재였다. 그는 발렌시아에서 보여주지 못한 재능을 마요르카에서 발휘한 후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다. 그의 재능과 노력은 루이스 엘릭 감독 체제 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재능을 알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한국 팬들은 그의 재능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요르단의 축구팀은 최근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4-0으로 승리하며 2023년 아시안컵에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승리는 요르단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은 수비에서 약점을 보여왔으며 2023년 6월 이후 평균 경기당 2.5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비록 공격력은 강하지 않지만 개막전에서의 승리는 팀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한국은 요르단과 마찬가지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강인의 더블과 황인범의 골에 힘입어 바레인을 3-1로 완승하며 강력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승리는 한국의 친선 경기와 공식전을 포함한 7연승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매우 중요한 대결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골 차이로 인해 요르단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양 팀에게 2조 1 8라운드 첫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후반 5분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지역에서 파울을 당해 페널티킥을 얻었고 그 결과 한국팀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 선수의 2023년 아시안컵 첫 골이기도 했습니다. 한국팀은 이 경기에서 상대팀을 상대로 23골을 넣고 단 한 골만 내주는 무서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바레인은 지난 7경기에서 한국을 상대로 골을 넣은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한국은 경기 내내 요르단의 골문을 노리며 끊임없이 공격을 조직했습니다. 전반 5분에는 요르단의 수비수 에산 하다드와의 충돌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지역에 떨어졌고 VAR 판독 후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키퍼 야지드 아불라일라를 가볍게 제압하며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한국은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후반 19분에는 이재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패스했으나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요르단의 수비수에 막혔습니다. 요르단은 위협적인 공격으로 대응하려 했으며 전반 20분에는 미드필더 무사 알타마리가 강한 슈팅을 날렸지만 한국의 골키퍼 조현우가 멋진 선방으로 이를 막아내는 등 한국팀은 탁월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한국팀의 뛰어난 플레이는 아시안컵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경기에서 한국과 요르단의 대결은 뜨거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요르단의 수비수 2에서 3명이 그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이강인은 개인기를 부리기보다는 압박을 피해 주변 동료에게 공을 넘기곤 했습니다. 요르단은 이강인을 집중적으로 막으려는 듯한 전략을 펼쳤으며
경기는 한국의 초반 골로 시작되었고 한국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요르단은 동점골을 찾기 위해 공격을 강화했지만 한국팀의 견고한 수비는 요르단의 골문을 위협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공격은 매우 날카로웠고 요르단은 이에 반격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황인범 선수의 슛이 상대 수비수의 발에 맞고 꺾이면서 행운의 동점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한국의 낙승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FIFA 순위에서 한국은 23위, 요르단은 87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이 경기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유럽 무대를 주름잡는 선수들이 있지만 요르단에는 무사 알타마리를 제외하고는 유럽파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양상은 전력 분석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반 9분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기세를 탔지만 전반 37분 박용우 선수의 자책골과 요르단의 알라이마트에게 중거리 슛을 허용하며 1-2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팀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으며 경기의 흐름을 뒤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치열한 대결은 후반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으나 요르단의 수비진은 그 어떤 공격도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탄탄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공격 전술은 후반 들어서도 변화가 없었고 중원에서 최전방까지 한 번에 횡단하려는 장거리 패스는 부정확하고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을 때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우측면에서 드리블로 상대를 흔들고 안쪽으로 들어오며 직접 슈팅과 패스, 반대 전환을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동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한국이 시도한 52회의 긴 패스 성공률은 50%에 불과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조규성은 공중볼 경합에서 번번이 밀렸고 4번의 시도 중 공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 넓게 위치하면서 서령우는 아래쪽에 머물렀고 이강인의 안쪽 움직임은 제한되었습니다. 다양한 공격 방식이 서령우의 장점이지만 이강인과의 호흡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중원까지 내려와 공을 몰고 올라가려 했지만 밀집된 수비에 자주 막혔습니다. 후반전 요르단 골키퍼 아불라일라의 골문 앞에서 한국 선수들의 압박이 계속됐지만 조급함은 동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평정심을 되찾아 더욱 강력한 공격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54분에는 황인범의 슛이 요르단 수비수에 맞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여러 차례 요르단의 골문을 향해 슛을 날렸으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후반 73분에는 요르단의 미드필더 니자르가 세 번째 골을 넣을 뻔했으나 한국의 골키퍼 조현우의 활약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결국 요르단 수비수의 자책골로 한국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경기는 극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인 90분 플러스 1분에 황인범의 슈팅이 야잔 알라랍의 발에 맞고 방향을 바꿔 요르단의 골. 한국 축구 대표팀의 최근 경기에서 나타난 한계는 축구계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은 특정 선수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활약할 때는 베트남과 같은 FIFA 94위 팀을 상대로 6-0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들이 주춤할 때는 요르단과 같은 87위 팀에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이에 대해 요르단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저조한 날에는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플레이가 필요하지만 한국 대표팀은 그러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대표팀의 공격 방식이 단조롭고 예측 가능해지고 있으며 더 다양한 공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9월부터 이어온 A매치 7연승 행진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요르단과의 무승부는 한국이 조기 16강 진출과 조 1위를 확정짓는 데 실패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1승 1무 골득실 플러스 1로 요르단 1승 1무 플러스 4에 이어 조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1승 1패 승점 3로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특히 양 팀에서 자책골이 나오면서 승점과 골득실에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 조는 상당히 균형 잡힌 상태로 최종 라운드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2023년 아시안컵 2조에서는 현재 요르단이 한국보다 점수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는 대회의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